그 본체까지 치수 넣다 말았죠. 자, 일단 요거는 뭐 연습하던 거니까 뭐 이건 이쪽으로 제껴 놓고 자, 본체에 대해서 이제 그 치수를 넣던 중이었고 이제 거칠기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과제 도면을 보시면은 이 본체에 대한 거칠기를 구분해 보도록 할 텐데, 이 본체 영상은 어떻게 부품을 만드는 게 가장 좋겠어요? 주물이 가장 편해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초록색으로 제가 표시된 부품을 가져다 놓고 있는데,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이 부품을 열어놓고 제가 좀 다시 보려고 하는데, 자, 요거는 주조로 이 만들었을 때, 방금 전에는 제가 이 주조로 만든 형상일 것이다 라고 제가 표현은 해놨지만 여러분이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이거를 어떻게 쭉 다 만드는지 그것을 좀 학습 모듈에서 참고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학습 모듈 중에서도 요 도면 검토라는 학습 모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면 검토라는 이 학습 모듈 찾으셨나요? 도면 검토라는 이 학습 모듈에서도 보시면은 페이지 PDF 파일 페이지로 이야기했을 때 88페이지예요. 88페이지를 보니까 이거 벨트 드라이브 형상하고, 벨트 드라이브 형상이라고 하면 좀 말이 안 되죠. 뭐냐면 벨트 드라이브의 본체 부품 형상하고 그림이 같아요. 보면은 요거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자, 얘를 어떻게 가공을 하고 있는지 순서대로 한번 보자면요, 모재 마련이라고 해가지고 1번 모재 마련, 이게 뭐예요? 주조로 뜬 물건을 갖다 놓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밑면 밀링 지그 사용, 이게 뭡니까, 밀링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깎는데 얘의 경우는 그 밀링으로 해도 되는 게 부품의 형상이 조그맣기 때문에 밀링으로 깎아도 되겠지만, 이거보다 형상이 메타 단위로 크거나 그럴 때는 플레이너 그런 거로 면을 깎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바닥을 깎아요. 그 다음에 3번은 양측면 밀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측면을 이렇게 깎아서 갖다 놨죠. 측면을 깎아 놨죠. 그 다음에 4번이 앉음자리 밀링과 마킹이라고 해요. 앉음자리라는 거는 뭡니까? 과제 도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 요 그림 이거 일부러 찾아서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도통 이 공정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보충해서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밀링으로 이거를 깎아 가지고 여기서 망치로 뭐 때리는 그림이 있죠. 센터를 이렇게 표시한다는 뜻이에요. 센터를 표시. 그 다음에 5번 그림을 보면은 이 볼트 구멍, 드릴 구멍 요런 거를 파는 거죠. 드릴 구멍 먼저 파고 못다기를 살짝 이렇게 넣고 있죠. 그 다음에 축을 조립할 구멍을 드릴링으로 확 뚫고 있죠. 6번 그림에서 그렇게 해서 뚫린 게 요 구멍이 들어갈 자리를 뚫는 거죠. 요 그림하고 매치가 되시나요? 구멍을 이렇게 뚫고, 그 다음에 7번을 보면은
7번을 보면은 앉은 자리 밀림과 마킹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여기를 깎는 작업이죠. 그리고 카운터 싱크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조립 방향 못따기인 셈이네요. 그죠? 여기 조립 방향 못따기 하는 그림인 셈이에요. 그 다음에 8번에서는 이 구멍을 다시 표시하는데 구멍의 공차값에 맞춰서 하거나, 그러니까 드릴로 구멍 빵 뚫고 많은 게 아니죠. 거칠기 X 적용할 수 있게끔 리밍 공구로 구멍을 좀 더 반들반들하게 가공해서 뚫어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브로칭 공구를 이용해서 이 키홈 자리를 내는 거죠. 여기 키홈 자리를 브로칭 공구를 이용해서 내는 거죠. 그림이 이해가 되나요? 7번까지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아이고 너무 내려갔다. 아이고 어이 이런.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디까지 갔냐면 9번, 그 다음에 10번. 10번 이거 구멍의 위치가 제대로 가공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측정을 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거는 이거 62였겠죠. 그 다음에 측면 폭을 측정하는 거 이야기하고 있죠. 요거 38이었던가 그랬던 값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구멍의 값 요거를 측정도 하고 키옴도 측정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형상을 만드는 과정이 요 80페이지 학습 모듈 이 도면 검토라는 학습 모듈의 80을 보시면 이 마침 어쩜 이렇게 벨트 드라이브의 본체 형상하고 똑같은지 요게 잘 설명이 돼 있어서 요거를 잠시 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왜? 가공하는 것도 이게 설명이 돼 있었으니까 거칠기 우리가 볼 때에도 많이 참고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영상도 이제 됐고, 우리가 봤을 때 CAD 도면 요렇게 하던 중이죠. 제가 흰색으로 표시하는 요런 면들은 거칠기가 뭐가 되는 걸까요? 제거 가공 안함이죠. 요거죠? 그러면 그 외에 제거 가공하는 부분들 방금 학습 모듈에서 보여드렸던 것을 참고한다면, 자, 일단은 거칠기 X부터 W부터 볼까요? W부터 본다 가정을 하고 이거를 좀 갖고 왔어요. W 적용해야 될 거는 이것 중에 어디가 W 적용하기에 가장 좋을까요? 구멍. 드릴로 뚫는 구멍 또는 그 뭡니까? 가공한 면에 대한 흔적이, 가공 결문이 이런 게 남아도 괜찮은 자리, 그런 데다 W 준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구멍이 적용되는, 드릴 구멍이 적용되는 것은 우리가 치수로 뭐로 볼 수 있나요? 파이 16이요? 파이? 9 아닌가요? 그죠? 16은 아니에요. 이거는 주조로 생기는 데예요. 요게 드릴 구멍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W를 이런 식으로 하나만 넣으면 되겠죠? 왜? 원통 구멍이니까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보자면 어떤 면이에요? 여기는 끼워 맞춤이 일어나지도 않는 자리예요. 와셔 하나 채우고
여기에다가 볼트 하나 얹어 가지고 이렇게 조립된다고 할 때 그 면일 뿐이에요. 가공 흔적 남아도 괜찮은 자리죠? W 가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W 두 가지를 써주면 되겠네요. 요 두 가지를 가져다가 해볼게요. 자, 먼저 12시 방향에 있는 거칠기 W를 여기 근처점에다가 찍어 놓고 3시 방향에 있는 W를 이쪽에다가 찍어 놓고 요렇게 두 군데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해도 되고 콤마 찍고 뒤에다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도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X 거칠기 적용할 자리를 봅시다. 먼저 요 위에서 거칠기 X가 적용될 자리가 또 어디가 있을까 한번 봅시다. 응? 어디? 와셔랑 본체에서 와셔랑 닿는 자리라면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요? 그죠? 요 양쪽 거칠기 X 보면 적당하겠네요? 뭐 W 봐도 괜찮은 자리기는 해요. W 봐도 괜찮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건 너트로 체결해서 조립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끼워 맞춤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W로 봐도 무난합니다만 여기 정도는 X로 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칠기 X에 9시 방향하고 3시 방향 거를 이렇게 갖다 놓고 38에 대해서 이 짝편에다가 하나 X 주고 이 짝편에다가 하나 X 주고 이렇게 3시하고 9시 방향에 있는 거 두 개를 갖다 놓고 할게요. 근처점 찍어가지고 놓고 또 무브해서 근처점 해가지고 찍어 놓고 에이 안 들어갔네. 자, 요렇게 두 군데 들어갔네요. 여기가 신영씨가 이야기해줬던 와셔하고 축에 날개 형상이 닿는 측면이죠. 여기 X로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또 X 들어가야 될 자리가 승희씨 우측면도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화면에서 여기는 이미 졌고 축 들어가는 데에요. 네, 축이 들어가는데 키로 조립되는 자리죠. 아니죠. 자, 이렇게 키, 볼트, 너트로 체결되는 관계, 끼워 맞춤이 있으면서 그런 관계가 있는 자리에는 거칠기 X 주시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16H7 여기에다가 거칠기를 12시 방향에 있는 것을 가져다 놓으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요거를 가져다 놓으려고 치니까 꼬랑지가 좀 길게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얘를 스트레치로 늘리는 게 좋겠고 12시 방향께 멀리 있어서 저는 요거 갖다 놓고 돌릴게요. 자, 요렇게 로테이트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요렇게 거칠기를 놔두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치수가 너무 외형선하고 가까우면 요 긴 꼬랑지가 이 외형선에 교차되거나 그럴 위험이 있어서 넉넉하게 좀 빼줬어요. 다시 한번 끼워만 아까 X를 주는 이유가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넣는 이유가
키홈, 키로 조립이 되거나 볼트나 너트 이런 거로 조립이 되거나 하는 자리들은 거칠기 X로 보아도 된다 했죠? 그러면 여기는 거칠기 X가 적용이 됐고 정면도에서 거칠기 X를 적용할 자리가 또 있습니다. 어딜까요? 두 군데 있어요. 그죠? 이거는 규격에 아예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그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규격집에서 보시면은 이 평행키 홈에 대해서 거칠기를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B 자리죠. B. 요 면하고 요 면에다 거칠기 뭐 하라고 아예 명시돼 있어요? X. 위에 면에도 거칠기 X 하라고 규격집에 아예 명시가 다 돼 있죠. 그죠? 규격집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만 해도 이거는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기입을 하려고 할 때 앞 시간에 우리가 이제 OJS9에다 콤마를 미리 찍어 놨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X 이 12시 방향에 있는 것만 갖다 놓으면 되죠. 이쪽에 12시 방향으로 정렬된 거 있으니까 저는 요거를 가져다가 근처점 해가지고 이렇게 딱 찍어 놓을게요. 자, 그래 놓고 요거를 갖다 놓고 좀 조절하려고 보니까 아, 이거 너무 가까워요. 자, 얘를 이렇게 당겨 놓고 요 치수도 좀 당겨 놓고 자, 이래 주면은 얘를 로테이트 해가지고 6시 방향으로 정렬할 때 요게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간격이 너무 좁으니까 이 중심선에서부터 이 치수 문자가 정렬된 게 너무 가까우니까 저는 요거를 스트레치로 좀 늘려 놓고 한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정리한다 해가지고 최대한 뭐 요 정도로 더 당겨 놔도 될 것 같고 한 요 정도 맞춰 놓고 자, 이렇게 봤더니 앞 시간에 요거 그 딘브레이크 한번 썼으면 괜찮은 자리죠. 6을 잘려질 거로 선택하고 18.3을 자르는 객체를 선택해서 딘브레이크 한번 해볼게요. DIMBR 잘릴 거를 먼저 선택하고 자를 객체로 얘를 선택해주면 딘브레이크 이렇게 되죠. 그러면 키홈 자리에 거칠기 2개 다 넣었네요. 그러면 정면도에서 이 바닥 쪽에 또 거칠기가 하나 더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닥면. 그죠? 바닥면에 거칠기 X가 또 적용돼야 되죠? 마침 여기 쓴 거 있으니까 이거를 가져다가 여기쯤에다 맞춰 놓는 게 좋겠네요. 왜 요 치수 보조선에 맞추는 거예요? 이 면에서부터 지시해서 나온 치수 보조선이니까 여기에다가 찍어 준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본체 쪽에는 이렇게 보면은 이 구멍에다가 우리가 요거를 좀 확대합시다. 여기에다가 뭡니까? 거칠기 넣었죠. 여기에 거칠기 넣었죠. 여기 거칠기 넣었죠. 요래 거칠기 넣은 셈이죠. 이제 빠진 거 없네요. 여기도 넣었었잖아요. 그죠? 요렇게도 거칠기 넣었죠. 빠진 거 없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제거 가공 안함. 그렇죠. 자, 이것도 세팅해 놓은 게 있으실 테니까 요런 거 하나 그냥 세팅해 놓은 거 요거 1번 부품도는 보통 이렇게 들어가죠. 자, 좌상단에다가 대표 거칠기를
표시해 놓고 좌측 상단에다가 대표 거칠기 표시해 놓고 이제 기하 공차를 보도록 할게요. 얘에서 아까 학습 모듈 보여드린 것처럼 제일 처음에 가공하는 자리가 뭐예요? 밑면을 날리는 거를 먼저 하는 거로 되어 있죠. 밑면 밀링, 그죠? 처음 가공하는 면을 데이텀으로 잡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자, 요렇게 여러분이 큐리더 만드는 거 다시 보여드리죠. 자, 큐리더를 이용해서 데이텀 기호를 만든다. 먼저 설정을 확인하고 주석 탭에서는 공차로 가서 자, 그 화살촉은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로 맞추고 X방향으로 무조건 이렇게 X방향으로 한 15 이상으로 두 번째 점 찍어 달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엔터, 세 번째 점 안 찍어요. 엔터 해서 데이텀 A 하나 만들고 여기서 바로 로테이트 쓰시라고 했나요? 아니죠? 뭐 해달라고 했어요? 중간에 익스플로드, 얘를 지시선 클릭해서 반드시 뽀개 놓으시고 로테이트 90도 돌려갖고 얘를 무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올려 놓자고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얘를 갖다 놓는데 한 요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 놓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데이텀 A 잡는 것까지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기하공차를 적용해야 될 자리는 화재도면 가지고 이야기해 봅시다. 어딜까요? 바닥을 데이텀으로 잡았어요. 기준으로 잡았어요. 축구멍이죠? 요거에 이 축이 들어갈 때 어떻게 돼야 좋겠어요? 만일에 잘못 가공이 되면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되면 축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끼워져서 기아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쿵 쳐박게 되겠죠. 그럴까요? 아니면 구멍이 잘못 가공돼서 이렇게 가공이 돼서 축이 이렇게 들어갔다면 아이고야, 기아가 이렇게 허공으로 붕 떠 있겠죠. 벨트 또 감길 때 위험하겠고요. 이렇게 안 되려면은 어떤 기아공차의 종류가 적당하겠어요? 평행도. 그렇죠. 바닥에서부터 이 구멍이 평행하기를 유지해야 되겠죠? 됐나요? 그랬을 때 이 기준값을 얼마로 봐야 되겠어요? 38이요. 그렇죠. 구멍이 가공되는 자리 요걸로 봐가지고 0.011이고 그리고 요거는 그 기하공차가 적용되는 이 형상에서 오차 범위가 가상의 원통에서 나타나는 거죠. 가상의 원통에서 오차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파이 값이 공차 값 앞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역시 기입을 해 보려고 하는데 공차가 기입돼야 될 자리가 여기에 요렇게 넣어야 되겠네요. 요런 식으로 넣으면은 뭐 도면에서 편하겠죠. 그죠? 자, 그럼 그런 식으로 넣는다고 했을 때 큐리더 들어가서 자, 제 거는 화살촉을 바꿔놨기 때문에 닫고 채움으로 다시 해놓고 여기에서부터 요렇게 찍어가지고 세 번째 점을 한 요 정도로만 딱 찍어서 평행도 파이 들어가고 0.011
데이텀은 A. 요렇게 안 뽑는 이유가 뭐예요? 투상도 간의 간격이 넓어지니까 저는 일부러 요쪽에다가 제껴 놓는 거죠. 요렇게 제낀 이유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할만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얘에다가는 이런 자리는 끼워 맞춤으로 안 본 거예요. 여기는 끼워 맞춤으로 안 본 거예요. 와셔가 닿는 자리 끼워 맞춤으로 안 본 거예요. 그러면 바로 2번 부품도 이제 가도 될까요?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2번 부품도를 작업하려고 선정리부터 하려고 왔는데요. 요거는 웍스에서 좌측면도 절단선을 만들기 위해서 가져온 거죠. 얘는 싸그리 필요 없죠. 그리고 단면에 대한 주소 이것도 없애야 되죠. 남겨놓으면 안 되죠. 자, 일면 투상만으로 이 형상은 설명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지름치수로 설명만 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만 놔두고 일단 먼저 중심선 요렇게 중심선 쓰면 되죠. 그리고 앞나사부들마다 요거 중심선 들어가야 되고 물론 좀 이상한 거 느껴지시긴 할 겁니다만 자, 요렇게 해놨는데 두 가지 이야기가 문제점이 있죠. 두 가지 문제점이 있죠. 앞나사부에서 중심선이 두 개로 나눠져서 웍스에서 왔어요. 자, 요럴 때는 첫 번째 선택하는 객체를 중심선으로 바꿔놓은 거를 선택하고 나머지 얘를 선택하면 이거 조인으로 할 때 첫 번째 선택하는 성질로 바뀐다 그랬죠. 자, 조인 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되나요? 첫 번째 선택하는 거 기준으로 바뀌죠. 아래쪽에 거도 마저 해 볼게요. 자,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중심선들이 웍스에서 더 넘겨져 온 게 있습니다. 얘네는 뭘까요? 6군데였죠, 이게. 6군데이기 때문에 중심선들이 다 따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치수를 정리할 때, 도면을 정리할 때, 이거는 몇 군데라고 이거 설명하는 거로 끝낼 거기 때문에, 이때는 중심선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단면도 위주로 봤을 때. 안 넣는 게 맞는 거야. 그렇죠. 안 넣는 게 맞아요. 이건 온단면이란 말이죠. 온단면일 때 그 위치에 중심선 그리는 거 아니에요. 단면도의 목적이 뭡니까? 내부의 형상을 잘 설명하기 위한 거죠. 그럴 때 이 투상선까지는 안 그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로 얘는 없애도 돼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가는 실선으로 바로 넘어가도 되겠죠? 자, 가는 실선으로 바꿀 것으로 얘네를 선택해 놨고요. 자, 그리고 나사부에 앞나사니까 바깥쪽에 거를 가는 실선으로 바꿔 놓으시고 됐나요? 요렇게는 다 하셨죠? 그러면 요것도 역시 30도선을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XL로. XL. 자, XL 해가지고 A 엔터 해가지고 30도 해가지고
여기 끝점에다가 클릭해서 30도 선을 만들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 선하고 기준으로 해서 얘네를 트림해 가지고 무한선을 정리하면 되죠. 자, 트림 요거하고 요거 기준으로 요렇게 정리하고, 이거 밀어가면 되죠. 자, 밀어 이렇게 해놓고 이거 밑에 쪽에도 그냥 카피해서 갖다 놓으면 되겠네요. 선까지 선택이 됐네. 뭐 겹쳐서 써도 상관없으니까. 요렇게 얘네를 가져왔어요. 자, 불완전 나사부 쪽에 해칭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네. 앞나사부의 경우 불완전 나사부에까지 해칭 들어가는 거 맞아요. 자, 그런데 반대편에 또 이거 작업하려면 힘들어요. 얘는 대칭이긴 한데, 이 대칭을 만들려면은, 대칭이긴 하죠. 왜냐면 이것도 50파이고 여기도 50파이고 그래요. 근데 뭐가 틀려가지고 밀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크기가 다르죠. 요거는 M4고 얘는 M5고 그렇죠. 밀어 하지 마세요. 이거 괜히.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따로따로 이거 30도 선을 또 그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엑셀 역시 들어가 가지고 각도 A 들어가 가지고 뭡니까 그 30도 해 가지고 여기에다 콕 찍어 놓고, 가는 실선하고 외형선을 트림의 기준으로 잡고 요렇게 잘라주면 되겠네요. 요렇게 잘라주면 되겠어요. 트림 해서 두 개를 가위로 잡고 요렇게 해놓고 이거 밀어 넘기면 되겠네요. 자, 대칭 기준 잡아서 이렇게 넘겨놓고, 30도 선들 다 만들었으면 얘를 요 끝점을 잡아 가지고 카피할 때 요 끝점을 잡아서 밑에다 그대로 갖다 놔도 되죠. 자, 그러면은 가는 실선 정리하는 거 끝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걸 해야 되죠. 그죠? 얘가 웍스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안 나오죠, 이게. 그죠? 자, 요거를 고쳐야 됩니다. 88이 되게 해야 돼요. 왜 88인지는 아시죠? 모듈 곱하기 일수 요렇게 곱하면은 얘가 84가 나와요. 얘는 뭐예요? 이제 자동으로 나올 때가 됐는데, 피치원 지름 아닌가요? 모듈 곱하기 일수 하면, 신영씨 이끄던 지름 구하는 공식은 뭐예요? 이끄던 지름 구하는 공식은 뭐예요? 다시 잘 안 들려요? 왜 열심히 찾고 그러지? 진섭씨, 이끄던 지름 구하는 공식 뭐예요? 좀 공식을 다르게 바꿨네. 이끄던 구하는 거. 엄밀히 말하면 좀 다르게 표현해야 되지. 모듈 곱하기 2 한 거를 PCD에다 더해준다고 해야 되죠. 자, 다시 PCD에다가 피치원 지름에다가
2 곱하기 모듈 한 거를 더해 주는 거죠. 자, 이랬을 때 PCD가 이게 84가 나왔죠. 모듈은 2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84 플러스 4인 셈이죠. 그래서 요게 요렇게 나오면 안 되고 88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88이 나오게 하는 거 지난주에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스트레치의 강력한 기능을 우리가 활용을 했었죠. 자, 먼저 이 중심선을 이 끄던 지름의 절반만큼 옵셋 해야 되겠어요. 44. 자, 요렇게 옵셋 해 놓고 요거를 좀 저는 여러분이 더 보기 좋게 한 2mm 정도, 4mm 정도 더 띄워 놓고 보여 드릴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스트레치를 쓸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빨의 측면이 나타나는 요 선이죠. 이빨의 측면을 나타내는 요 선, 요거를 부분 걸치게끔 요렇게 1번, 2번 잡아서 스트레치로 선택하자고 그랬죠. 그 다음에 기준점은 어디예요? 여기죠. 그러고 요런 선에다가 갖다 놓을 때는 오순의 PER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잡고 요 끝점 잡아서 PER 됐나요?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스트레치를 할 때 저는 다시 이거 조절해야 되니까 요거 요렇게 맞춰 놓을게요. 어이구. 이거 스샷 찍을 때 이게 잘 안 돼가지고 힘들어요, 저는. 참, 이거 변수로 갈 걸 그랬다. 자, 골뱅이 0,-4. 자, 요런 식으로 해놓고 반대편에 있는 이 끝을 나타내는 이 선들은 싹 지우고 미러에서 위에 거를 넘겨오면 되겠죠. 미러에서 요거를 지워놓고, 자, 미러 해가지고 위쪽에 거 맞춰 놓은 거 요거를 자, 중심선에 대해서 맞춰서 미러 시켜 놓고, 그러면 얘를 치수 넣어보면 이 끝원을 나타내는 88 정확하게 입력이 되죠. 네. 자, 그러면 하나 더 있습니다. PCD 피치원 지름은 모듈 곱하기 이수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모듈은 얼마예요? 2예요. 그러면 어차피 2 곱하기 2수 42잖아요. 그냥 42로만 옵셋해도 이거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옵셋 42 해가지고 중심선 요거 띄워놓고 요것도 아래로 42로 옵셋 띄워놓고 브레이크 이용해서 중심선의 길이들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해놓고 우리가 치수를 넣을 때 얘는 그냥 84로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뭐라고 넣어야 돼요? 이건 84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뭐 때문에 이거 42만 옵셋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PCD였죠? 그러니까 PCD라는 건 반드시 넣어야 되죠. 그죠? 이거 안 넣으면 틀린 치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PCD 요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얘는 당연히 기어를 하니까 뭐를 넣어놔야 돼요? 요목표를 넣어야 되죠?
자, 일단 선 정리해 놓고 중요한 것만 제가 치수를 좀 찍어 놨는데, 요 목표는 반드시 기어를 선 정리했을 때 요 목표를 반드시 추가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박을요? 그렇죠. 안 그러면 빼먹어요? 네. 아니면 요 목표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기어에 대한 선 정리를 시작하든가 그러세요. 아시겠죠? 요 목표 안 하면 안녕히 가세요예요. 네. 자, 그러면 요 목표를 여러분이 작업하실 수 있게 띄워 놓을게요. 요거 다 하셨나요? 요 목표 안 하신 분 있어요? 그럼 요거 잠시 작성하시기 바래요. 뭐 얘는 요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바꿀 필요는 없는데, 제일 밑에 있는 요 행 있죠? 요거 문자 높이 2만 맞추면 요 칸 안에 다 들어갈 거예요. 쌤, 요거는 왜 조절하는 거예요? 얘는 이 옆으로 이거를 전체적으로 열의 폭을 넓히느니 문자 높이 조절해서 요 안에 칸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는 규칙이 굳이 없습니다. 요 목표 작성하는 거는 이 가는시선으로 테두리를 그리고, 그리고 문자는 일반 주소로만 가면 돼요. 그 외의 거는 뭐 이렇게 쭉 요령껏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요거 하시기 바래요. 자, 요 목표 다 작성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요 목표 다 작성하셨다고 생각하고, 뭡니까? 기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요 기어에서 작성한 치수들을 일일이 입력하려면 여러분 힘드실 것 같아 가지고 방법적인 면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벨트 드라이브를 설계하고 있던 웍스 화면인데요. 웍스에서 얘를 치수를 빼는 거 기억나세요? 2D에서 치수 빼는 거? 에? 그랬죠. 아유, 좋아요. 박수. 내가 그리면서 사용했던 치수들이 필요하고, 이것이 알고 보면은 형상에 대해서 작업할 때 얘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 치수를 키려면 어떻게 하냐면 요 뷰를 선택하죠. 뷰를 선택해 놓고 주석 탭으로 가서 모델 항목으로 간다 그랬죠. 모델 항목에 가서 치수 항목을 보니까 도면 치수 표시 요게 눌려져 있어요. 아유, 좋아라. 치수가 다 표시되나요? 자, 이랬을 때 이거 정리만 잘 하시면 되죠. 88.5는 뭐 이건 이끄던 같고, 20이라는 거는 우리가 설계하면서 사용했던 원점의 위치 같고, 이런 것들을 다 CAD로 넘겨서 쓸 수도 있죠. 이 기능을 키는 게 어떤 방법이에요? 자, 이 뷰를 클릭한 상태에서 주석에서 모델 항목에서 치수, 이거는 도면 치수는 이미 선택이 돼 있으니까 그냥 확인 버튼만 한 번 더 누르면 되죠. 그럼 요것들이 넘어오죠. 자, 요거를 DXF로 넘겨 주셔도 돼요. 정리하고 난 다음에. 시간을, 정말 치수 넣는 시간을 내가 다 세이브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웍스에서 이 사용했던 치수들을 가져오셔도 돼요. 뭐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 상태에서 많이 하기는 하지만, 자, 요렇게 해놓고
일반적으로 제가 치수 넣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경우로 또 설명을 할게요. 먼저 기어에 대한 요거는 두 가지는 넣어 놨고, 우리가 기어에 대해서 넣을 때는 무조건 뭐 넣어야 돼요? 모면 너비. 웍스에서 이야기하는 모면 너비, 이 치수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딥 리니어 해가지고 요래 클릭해서 20 모면 너비 요거 넣고, 그 다음에는 요 구멍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구멍은 요거 요렇게 되는데, 이거 35파이로 그냥 넣으면 안 되죠?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 35파이에. 그렇죠. 베어링에 끼워 맞춤이 적용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외류는 도는 거예요? 정지하는 거예요? 에? 외륜이 정지해요? 아닌데. 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앞에서 축이 본체에 키와 같이 끼워져 있어 가지고 축이 회전해요, 안 해요? 회전 안 해요. 그러면 내류는, 베어링의 이 내류는 회전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벨트 드라이브, 우리가 3D 프린터로 출력한 물건 볼 필요도 있죠. 자, 방금 벨트 드라이브 3D 프린터로 출력한 물건으로 다시 설명을 했다시피 이 내류는 정지예요. 대신에 뭐가 돌아요? 외륜이 회전하는 애예요. 즉 35파이 요 구멍이 베어링에 대한 베어링 구멍에 대한 하우징 허용차를 적용할 때 외륜이 정지하는 것이냐 회전하는 것이냐 구분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 이 경우는 외륜이 회전하는 허용차를 넣어야 돼요. 이해됐죠? 형상이 이해됐죠? 그러면은 베어링 끼워 맞춤으로 가서 하우징에 대한 허용차, 하우징에 대한 구멍 공차가 외륜이 정지할 때가 있고, 이거는 아니죠. 외륜이 회전할 때로 가야 되죠. 그러면 얘는 허용차 얼마 넣게 돼 있어요? N7이에요. 그래요. N7을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이 파이 35는 파이 35는 대문자 N7이 돼야 되는 거 이제 이해되셨죠? 그죠? 여기 왜 N7이 되는지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요거하고 연관되는 치수는 이렇게 깊이 값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베어링을 끼워 넣을 자리를 파고 들어가는 이 깊이 값은 파이 35N치라고 연관되는 치수잖아요. 요거 넣어 볼 필요가 있죠? 깊이 값 아닌가요? 장경식 씨 이해되셨어요? 네. 네. 그러면 여기를 첫 번째 원점으로 찍고 여기를 두 번째 원점으로 찍을 때 퍼펜큘라로 가면 되죠. 첫 번째는 NEA 근처점으로 찍고 두 번째는 PER 퍼펜큘라로 치수를 찍을 수 있겠어요. 자, 근처점 해가지고 요래 찍어가지고 여기까지 갈 때 두 번째는 PER 14 요거 들어가나요?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연관되는 거 하나 더 있죠.
앵귤러 볼 베어링의 경우 R 값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R 값 요거 적용하기로 했죠. 뭐 요거는 얼마였어요? 0.3이었어요. 그죠? 요거까지 규격에서 찾아볼 필요는 없죠? 찾아볼게요. 그래요. 아유, 이게 좀 찜찜해하는 표정이네. 자, 앵귤러 볼 베어링에 가서 우리가 7003A 베어링 요거 적용하는 거예요. 그죠? 요거에서 대문자 D 바깥지름을 방금 허용차까지 적용한 거고요. B 값은 볼 필요 없고 R 값 요거 0.3으로 적용해야 된다 했던 부분이죠. 이거 기어 투상하면서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딤 라디우스 해가지고 요거 화면을 확대해야 좋죠. 확대해서 이렇게 호가 최대한 크게 보일 때 요렇게 찍어 놓으면 딱이죠. 그죠? 이 문자를 클릭해서 조절하다 보면 이게 뭐가 생겨요? 요런 식으로 보조선이 생겨요. 요렇게 생기면 안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호에 딱 붙어야 돼요. 화살촉이 호에 붙어야 돼요. 네? 일부러 틀린 경우 보여준 거죠? 치수 문자를 이렇게 당긴다 그랬죠. 언더한 거죠. 이 전으로 되돌리려고. 네. 요거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베어링 하우징에 대해서 베어링 하우징 구멍에 대해서 연관되는 치수들은 요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그죠? 반대편에도 똑같이 이걸 넣어야 되죠? 그죠? 반대편에도 똑같이 넣어야 되죠? 네. 그런데 요거는 좌우 대칭은 아니에요. 요거 14고 요거 15라서 좌우 대칭은 아니에요. 그래도 뭐 일단 이 대칭 기준으로 얘를 잡아서 넘겨 놓고 이 14였던 거를 15로 바꿔주면 되죠. 어떻게 할지 이해되셨어요? 네, 일단 미러를 갈게요. 이 세 가지를. 요래 가지고 미러 넘겼어요. 자, 제도의 원칙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뭐 문제는 안 생기죠. 단 뭐만 조절하면 돼요? 이 14라는 치수 오른쪽에 이거 미러돼서 온 거 요거의 치수 원점만 요쪽으로 옮겨주면 되죠. 이때 오스냅을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간혹 가다가 제가 노드라는 오스냅을 쓰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NOD 노드라는 오스냅은 어떨 때 쓰이냐면 이렇게 출력은 안 되지만 치수의 원점 같은 경우에 노드라는 애가 쓰여집니다. 노드라는 애가 쓰여져요. 노드라는 이 오스냅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갖다 놓을 때는 역시 PER 요렇게 해주면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원점은 현재 요거예요. 요거 아래쪽에 있는 요 포인트예요. 제 거는. 자, 이거를 노드 이렇게 해가지고 자, 노드까지 찍을 필요는 없고 얘는 그냥 요거 찍어가지고 요거 밑에 있는 점 요거 찍어가지고 요렇게 당겨서 옮기려고 해요. 이때 PER 요렇게 조절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14라는 거하고 15 요거 두 가지만 구별해 놓으면 미러한 것으로 요 치수들은 정리가 좀 됐나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안쪽의 형상을 봤을 때, 요 구멍들은 어때요? 이거는 어디 끼워 맞춤이 있는 자리예요? 아니죠. 그냥 구멍이 빵 뚫어 놓은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런 이야기가 되죠. 얘는 나중에 W, 거칠기 W 적용할 거네. 그죠? 자, 선형치수를 이용해서 여기 찍고 아이고, 요게 중간점에 찍혔는데, 자, 얘가 파이 32, 얘는 끼워 맞춤 없는 거잖아요. 그죠? 파이 32 이거 넣으니까 35N7 오른쪽에 배치된 게 이게 간격이 좀 너무 이렇게 겹쳐져서 힘들 거예요. 그죠? 파이 32 요거 넣느라. 이럴 때 파이 35N7 요거 클릭해서 요 칠수선의 끝점을 이동시켜도 되죠. 이것도 스트레치인 셈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요 끝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당겨도 이것도 스트레치인 셈이에요. 자, 요렇게 얘를 맞춰 놓고 보니까 고민이 하나 또 생기죠. 여기 구멍은 내가 파이 32로 넣어 놨는데 여기 구멍을 설명하는 치수를 또 넣어야 될까? 라는 겁니다. 당연히 넣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간단하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뭘까요? 가상선을 중간에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은 2점 세선이 필요하잖아요. 2점 세선이 필요한데 이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는 선씨 요거 가상선하고 만들기에 가장 가까운 도면층이 뭘까요? 원태신 조용. 아이 참, 선희씨한테 물어봤는데. 그래요, 선희씨? 중심선을 이용해서 가상선을 하나 만들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중심선을 도면층 컨트롤, 도면층 특성 관리자에서 중심선 요거를 클릭해 놨죠. 요 도면층을 클릭해 놨죠. 요 상태에서 새 도면층 만들기를 누르면 중심선 레이어하고 성질이 똑같은 애가 카피본이 하나 생겨요. 이럴 때 이름만 얘는 가상선 PAN 무언 약자로 제가 쓴 셈일까요? 팬텀, 가상, 유령 그런 거로 PAN을 제가 입력한 셈이에요. 이름 바뀌었죠? 선 종류 바꿔야 돼요. 선 종류 바꾸는데 로드 버튼 눌러서 아무거나 눌러 놓고 P 누르면 팬텀으로 바로 이동합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팬텀 2를 우리는 적용하면 되겠어요? 요거 팬텀 2. 자, 그러면 로드된 팬텀 2를 확인 버튼 눌러 주어야 되겠죠? 선택해서. 그러면 가상선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됐나요? 자, 근데 가상선은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레이어 만들 때 이야기 안 한 건데, 자, 도면층 컨트롤에서 PAN 현재 만들어 놓은 요 도면층을 선택해 놓고 여기다가 라인을 이렇게 그어주면, 이거 실선처럼 보이죠? 어때요? 실선처럼 보이죠?
요때 얘를 어떻게 해주면 좋아요? 특성창에 가서 어디를 조절해요? 승희씨? 선종류 축척. 요거를 한 0.3배로 조절해 볼까요? 0.3배로 선종류 축척을 조절하니까 얘가 2점 세선으로 보이나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죠.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을 설명할 때 가는 실선을 추가하는데 외형선으로부터 1mm 띄어가지고 가는 실선, 외형선으로부터 1mm 띄어서 이렇게 가는 실선 하나 추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까지는 너무 힘들고 요렇게만 한번 해볼까요? 자, 요렇게 표시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럴 때는 무슨 뜻이 돼요? 요 형상하고 요 형상하고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 구멍이 두 개가. 아니면은 단순하게 어떻게 가면 돼요? 32파이를 한 번 더 치수 넣으면 되죠. 이렇게 여기쯤에다가 일단 클릭해 놓죠 뭐. 자, 요렇게 32파이 넣고 너무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는 건가? 이해가 안 되시는 건가? 두 가지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죠. 32파이로 양쪽에다가 이렇게 치수를 따로따로 동일하게 다 기입하는 방법과 아니면 가상선을 추가해 가지고 한 군데에다가만 32파이를 넣는 방법,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게 좋은데 얘는 좀 불편한 진실이 있죠. 출력하면 어떻게 보일까요? 이 선이 실선처럼 보여요. 우리가 선종류 축척에서 이거를 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보면은 실선처럼 그냥 바로 보여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거라는 거예요. 번거롭더라도 양쪽에다 32파이 다 넣자라는 겁니다. 자, 너무 멀리 간 이야기까지 다 해드려서 여러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한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방법이 정신건강에 좋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파이 32에 35N7 이렇게 넣었어요. 이쪽에도 32파이에 35N7 오른쪽에도 표시했고요. 그러면 베어링이 들어갈 자리하고 요 구멍에 대한 것까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뭘까요? 안쪽에 있는 구멍이에요. 안쪽에 있는 이 구멍은 끼워 맞춤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거 주조로 생기는 면이라고 했죠, 신영씨? 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딤 리니어 해가지고 여기 찍고 해서 아이고 중심선 가상선 레이어에서 하고 있네. 자, 얘는 파이 56인데 이때 이거 주의해야 되는 게 있죠. 지금 이 치수는 문제가 생겨 있어요. 신영씨 뭐가 문제일까? 파이 56은 뭐 문제일까? 어느 거랑? 그렇죠. 중심선이랑 치수 문자가 교차가 되고 있어요. 그죠? 요럴 때는 얘를 문자를 클릭해서 이렇게 당겨 줄 수 있죠? 교차가 될 경우 이렇게 피해서 기입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파이 56하고 연관되는 거는 또 뭡니까? 요렇게죠? 오케이. 자, 요렇게 치수도 역시 근처점 한번 먼저 찍고 퍼펜큘라 PER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자리를 맞추기 위해서 옆에 있는 거하고 한번 요렇게 찍으면 되죠? 이것도 역시 문자의 위치 조절해야 되죠. 교차가 안 되게끔 요렇게 조절할 필요 있죠. 됐나요? 자, 그러면 요 자리 맞춤 조절하기 위해서 이
그냥 요렇게 맞춰 놓읍시다. 요 정도만 맞춰 놓읍시다. 저거 56파이에 음. 선을 지워버리는. 아, 치수 보조선 지우기. 자, 요 치수 보조선과 요 치수 보조선 두 가지 이야기 가능하죠. 생략을 하려고 치면은 이 두 개의 치수 보조선을 다 끄기해 두시면 돼요. 근데 두 번째 이야기 뭘까요? 어차피 출력하면 외형선이 더 굵어요? 가는 실선이 더 굵어요? 외형선이 더 굵어요. 그러니까 굳이 어차피 출력할 때는 외형선이 0.5mm 굵기로 표시되기 때문에 가는 실선으로 표시되는 이 치수 보조선을 굳이 끌라고 할 필요 없어요. 치수선? 치수 보조선도 끄고 치수선도 끄고. 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치수선 2를 끄면 안 돼. 요거 끄면 안 돼요. 요 형상, 다른 데는 상관없죠. 절반 치수 넣을 때라면 그때는 상관없는데 지금 이 영상은 어때요? 이 파이 56이라는 게 반드시 외형선으로부터 나온 거를 설명을 해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두 번째 치수선이나 첫 번째 치수선이나 둘 중에 하나 끈다 안 돼요. 반드시 표시해야 돼요. 요거는. 예. 자, 좋은 질문이었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했을 때 여기 치수를 넣을까 이거 고민이에요. 요 간격 치수. 요거는 네? 넣어야 돼요? 자,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여기에 요거는 생략을 해놨어요. 자, 요거는 여기에다가 한번 3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한 군데만 넣을 거예요. 한 군데만. 자, 이거 이유도 또 이야기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치수 3을 넣을 텐데 첫 번째 치수 원점 여기 한번 놓고 두 번째 치수 원점을 여기를 퍼펜큘라 이렇게 잡아서 넣을게요. 자, 그러면 치수 문자가 이쪽으로 배치가 될 겁니다. 자, 선형 치수를 넣을 때 요거 잡고 요렇게 제가 입력을 해놨네요. 요렇게 입력을 했어요. 3이 이쪽으로 갔죠. 자, 그럼 치수 문자를 이때 문자 요거 포인트 클릭해서 요거 가운데로 요렇게 치수선의 중간점, 오스냅 중간점 여기에 맞춰서 클릭할 수 있나요? 되죠? 그러면 나머지 여기에는 제가 안 넣으려고 하는데 왜 안 넣을까요? 여기 3을 안 넣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왜 안 넣으려고 할까요? 중복으로 될 수가 있어요. 왜? 바깥에 전체 치수를 이렇게 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 때문에 여기는 치수를 안 넣어도 돼요. 신영씨 오케이? 네.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 영상들에 대해서는 다 넣었습니다. 쌤 이거 R 에이 왜 그래요? 여기는 뭐예요? 이 R 값은 뭐예요? 도시되고 지시되지 않는 못되기 또는 필렛값 R3이죠? 거기이기 때문에 안 넣어도 돼요. 그러면 여기는요? 여기는 왜 안 넣는다고 했어요? 요거도 역시 도시되고 지시되지 않는 못되기 1 곱하기 45도. 다른 말로 용도로 우리가 편의상 이야기할 때는 조립방향 못따기였죠? 네. 자, 그러면 이쪽에 치수들은 다 넣어줬고 안쪽의 영상은 다 넣었어요. 그런데 왼쪽에 아직 안 넣은 게 있죠. 나사에 대한 앞나사에 대한 치수를 넣으려고 생각하니까 이 센터 서클에 대한 치수도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 자리가 없죠. 이것도 역시 스트레치 해가지고 요렇게 부분 걸치게 스트레치 부분 걸치게 잡고 기준점 대충 잡아서 좀 더 늘려주면 되죠. 요렇게 해놓고 선형 치수 해가지고 얘네들을 요렇게 파이 50
들어갔나요? 그러면 요거는 여기에서 선형치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깊이값 이렇게 놓고 야 교차 엄청 일어난다. 그죠? 치수선들이 교차가 많이 일어나죠? 이거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큐리더로 이렇게 뽑는 게 좋죠. 네. 자, 그럴 때 이거는 M4고 깊이값이 이쪽은 8, 이쪽도 미리 이야기합시다. 요거 호칭 지름은 5였고 M5였고 나사부의 깊이는 10이었죠. 이 두 군데에 대한 거를 한꺼번에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큐리더 들어가서 설정 들어가서 여러 줄 문자로 바꿔야겠어요. 여러 줄 문자로 바꾸고 부착 탭에서 맨 아래 행의 밑줄 요거 확인하고요. 자, 이럴 때 외형선과 중심선의 교차하는 지점 여기서 시작해 가지고 그죠? 여기서 시작해서 두 번째 점은 한 이쪽으로 빼놔도 괜찮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찍지 말고 엔터 반복해서 얘는 네 군데죠. M4 해놓고 DP 아이고 DP 얘가 8이었죠? 됐나요? 여기서 바로 미러를 쓸게요. 옛날하고 좀 틀리게 미러를 쓰면 이게 문자도 대칭이 돼서 잘 넘어가요. 요즘 버전은 참 좋아져서 얘를 미러 시키는데 아까 5, 6 파이 치수 넣었던 이 외형선을 잡고서 이렇게 미러 시켜 놓으면 근처로 가요. 여기를 중간점으로 잡아가지고 대칭의 기준 삼아서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넘어왔죠? 됐나요? 그러면 이 화살촉의 위치만 조절해 봅시다. 화살촉의 위치만 이렇게 살짝쿵 여기에다 맞춰 놓고요. 내용만 편집하면 되죠? 얘는 몇 군데예요? 6군데. 호칭 지름은요? M5. 깊이 값은요? 이렇게 편집해도 수월하게 끝나죠? 뭐 큐리더 다시 할래요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 넣어놨으면 이 안쪽의 형상들은 다 설명이 됐네요. 그죠? 안쪽 치수는 이제 다 넣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치수를 넣을 텐데 신영씨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파이 몇 해놓고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60인데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게 뭐가 있으니까 제가 그러는 거죠? H 6 왜요? 별걸 다 물어봐. 에? 신영씨 뭐 때문에 이가 축의 허용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풀리랑 조립해서 들어가는 자리. 아, 그래요? 신영씨를 괴롭혔는데 그래도 잘 대답을 해줬어요. 고마워요. 박수. 요 자리가 우리가 조립도에서 보면은 풀리는 구멍에 대한 허용차를 기입해야 되고 기어 입장에서 여기에다가 치수를 넣을 때는 이거 헐거원으로 봐야 되죠. 왜 헐거원으로 봐요? 볼트로 체결하는 자리 헐거원으로 보라고 했죠. 그죠? 풀리하고 기어하고 뭐로 조립을 하는 거예요? M5 볼트로 조립하는 거죠? 그죠? 이해됐죠? 자, 이렇게 볼트로 체결하는 것들은 헐거원 끼워 맞춤으로 보면 된다 했죠? 또는 키로 조립되는 그 관계도 헐거원으로 보면 된다 했죠? 거칠기도 역시 X고.
그렇게 보면은 여기에다가 파이 62 넣는데 아이고, 나사의 호칭 지름 아직 안 넣었네. 요거 62에다가 H6 헐거원으로 갔을 때 G6으로 가도 되죠? G6으로 가도 돼요.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제가 마저 안 넣었는데 반대편에 있던 것처럼 요것도 파이 50 요거 넣는 걸 제가 설명을 왜 안 했을까 모르겠네. 미러하고 난 다음에 요거도 넣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 안 했네요. 그죠? 요거도 넣어 놓고 그 다음에 파이 62H6 요거 보고, 자, 파이 62H6하고 연관되는 치수가 뭐입니까? 지금 제가 요렇게 표시하는 8mm죠. 요거 깎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도 역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8mm. 자, 뭐를 깎아야 되는 거예요? 64파이짜리 64파이짜리 원통 형상에서 62파이가 되게끔 이렇게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연관되는 8이라는 치수를 반드시 기입해야 돼요. 8이라는 치수 안 넣으면 연관되는 이 가공할 구간의 값, 거리값 안 넣으면 치수 누락이 되죠. 그런가요?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바깥지름을 이제 넣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이 바깥지름은 끼워 맞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 거로 얘는 그냥 파이 64만 넣으시면 되죠. 그죠? 요건 64만 넣으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 면에서 여기까지 가는 것도 하나 넣고 지름값도 넣고 할 필요 있네요. 미리 한꺼번에 두 가지 이야기 했어요. 자, 여기 원통 형상도 커버에 맞춰서 가는 치수인데 요거 60 넣을 자리가 없네요. 그죠? 요거 스트레치로 좀 더 옮겨야 되겠죠? 한 방에 좀 하지. 한 방에는 잘 안 돼요. 자, 요렇게 60파이 요거 들어가야 되죠. 요거도 끼워 맞춤 없는 자리예요. 그죠? 커버의 외경하고만 일치하는 자리예요. 그러면서 이 주조부 면에서부터 얘가 3mm 떨어졌다. 요거 정도는 설명할 수 있죠. 요 두 개가 연관되는 치수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마음 놓고 전체 치수를 하나 넣어주면 끝나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거칠기를 한번 봅시다. 먼저 W로 적용해야 될 치수가 어딜까요? 치수 기입하면서 제가 설명한 셈인데 몇 파이? 32파이. 그렇죠. 요 자리들이죠? 요거 이해됐죠? 네? 그거는 62파이에다가 거칠기 넣을 거예요? X 하는 거 맞아요. 자,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어디예요? 32파이 여기 이야기하는 거죠? 끼워 맞춤 없습니다. 그냥 구멍만 뚫으면 돼요. 그런 거로 양쪽에다가 W를 넣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또 거칠기 넣을 자리가 마땅찮아요. 스트레치로 한 번 더 늘려야 되겠죠? 아우 짱나. 왜 이렇게 한 방에 안 되나? 아우. 간격을 좀 넓혀 놓고 W가 여기 있구나. 거치기 뭉치를 좀 가까이 옮겨 놓을게요. 자, 12시 방향에 있는 W를 하나 카피해 가지고 32파이 요쪽에다가 근처점으로
하나씩 찍어주면 되죠. 자, 그러면 W 적용할 자리는 더 없나요? 그죠? W 적용할 자리 더 없죠? 그러면 X 적용할 자리는 방금 전에 장태식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디 되는 셈이에요? 35N7이에요? 여기는 사실 뭐예요? 장태식 씨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자리는? Y죠. 왜 Y예요? 베어링이 들어가는 자리. 그죠? 그러면 하나 더 또 생각해야 되죠. 여기가 닿는 자리라고 생각해야 되죠. 여기도 Y를 적용해야 되죠. 정리되셨나요? 아, 62H6 이야기한 거 요거였죠? 참 아까는 장태식 씨 이야기하신 데는 여기다가 X 적용해도 되느냐 물었죠? 요건 맞아요. 그래요. 쏘리. 내가 여기로 또 까먹었네요. 여기 이야기하신 거로 미안합니다. 자, 맞게 이야기하신 거를 제가 틀리게 이야기한 거로 해버렸어요. 미안합니다. 여기 35N7에다가 역시 거칠기를 넣으려고 치니까 32하고 35하고 간격이 너무 가까워요. 이것도 스트레치로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유 죽겠네. 이거 뭐 스트레치로 수시로 이거 늘려서 조절해야 되고 짜증나요. 자, 12시 방향에 있는 거칠기 Y를 잡아서 자 35N7 여기 근처점에다가 이렇게 찍어 놓고요. 반대편에도 역시 35N7 이쪽에도 근처점 한번 찍어 놓고요. 됐나요? 자, 간격 좀 더 조절해 줄게요. 좀 촘촘하게 이제 뭐 이 정도 이렇게 맞춰 놓고. 자, 그 다음에 그 3시하고 6시에 아니 3시하고 9시 거 3시하고 9시에 있는 거칠기 Y를 가져다가 이번에는 어디에다 넣을 거냐면 바로 외형선에다 이렇게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고 이거 한꺼번에 제가 가져와서 그런데 3시 방향 거를 옮겨서 어디에다가 이 15 깊이 가공하는 여기에다가 Y를 또 찍을 수가 있겠죠. 자, 요 두 군데에다가 거칠기 Y 적용한 거 정리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 두 군데에다가 거칠기 Y를 넣음으로 해서 이 안쪽 구멍의 형상에 대한 거칠기는 설명이 끝났나요? 파이 56하고 18은요? 얘는 주저부면이에요. 주저면이에요. 여기는 주저면이에요. 자, 그러면 바깥쪽에 요 면하고 요 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제가 수직선으로 된 이 두 개의 면을 표시했는데 여기는 뭐가 와서 닿는 면일까요? 명수씨? 왼쪽에 요 면은 뭐가 와서 닿아요, 명수씨? 베어링 커버가 와서 닿죠? 네. 승인씨, 오른쪽에 이 면은 뭐가 와서 닿아요? 풀리가 와서 닿죠? 베어링 커버가 됐던 풀리가 됐던 볼트로 얘네들이 조립돼서 닿는 면이죠. 끼워 맞춰지는 면이죠. 그럼 거칠기 뭐예요? 에? 볼트로 체결하는 자리는 X로 보시라고 그랬죠? 끼워 맞춤이 있고 볼트로 체결되는 자리 X. 즉 3시 방향하고 9시 방향하고 요거 잡아가지고 어디 봅시다. 53 요쪽에다가 갖다 놓고 3시 방향 거를 이 짝에다가 이렇게 떼가지고 옮겨 놓을 수가 있겠네요.
53이라는 치수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면을 의미하는 치수들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거 잡으면 되겠고요. 그러면 또 바깥으로 갔을 때 방금 이거 53 이거 이야기했으니까 기왕에 같이 이야기할 거로 요 면을 또 생각해 봅시다. 62HU. 자, 장경식 씨. 요거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X. 맞아요. 맞는데 왜 그러세요? 네, 맞는데. 자, 박수. 파이팅! 자, 여기는 분리하고 조립되는 면이에요. 거칠기 X로 보시면 돼요. 역시 그 볼트로 조립되는 자리인데 뭐 갖다 쓸 게 애매하니까 그 요거를 카피해서 요렇게 갖다 놓을게요. 파이 62 H6에다가 요거 갖다 놓고 에이 이런 자 요렇게 놓고 갖다 놓고 요 문자만 X로 제가 바꿔 줄게요. 자 요렇게 X 표시가 됐죠? 성형 오케이? 62 거칠기 X. 자 그러면 거칠기 표시할 거 또 있습니다. 기어에서 기어 이빨하고 이끄돈하고 이끄돈하고 또 뭐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사실 1mm 밖에 안 돼요. 반지름 1mm. 요거 주려면 X 줘도 되는데 저는 이거 생략했어요. 1mm를 거칠기 주려고 한다는 건 좀 너무 무리수가 있다 싶어서 요거는 생략했어요. 넣어도 돼요. X 봐도 돼요. 53에 53 치수에 네. 한쪽에 그냥 줬잖아요. 아니 저기 53. 한쪽만 그 치수에 딱 일치되게 하나만 주면 안 될까요? 여기는 뭐가 닿는 자리라고요? 여기는 커버요. 여기는 뭐가 닿는 자리라고요? 풀리요. 풀리어. 한쪽만 주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저기 아니고 네. 표시를 X 표시를 아, 요렇게 하자고요? 아니요. 한쪽 치수 일치하게 한쪽에만 붙이면 양쪽 다 라고 한번 안 돼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럴 경우는 요렇게 가는 건데 요렇게 가면은 지금 다른 것들은 어때요? 치수 보조선으로 주로 기입하고 있죠. 가급적이면 하나의 방식으로 가세요. 한 방식으로. 자, 그랬을 때 제가 그 원태 씨한테 물어본 거는 이 끝에 거칠기 Y 들어가야 되고 피치원 지름에도 거칠기 Y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치수 문자가 걸리적거리죠. 그죠? 요때는 무브할 때 치수 문자만 클릭해서 이렇게 움직여 버리세요. 지시선이 따라가요. 되나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치수 문자만 선택해서 무브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시선이 딸려가죠? 참 요거 똑똑해요. 자, 그래서 거칠기 Y를 주는데 이 끝원에다가 한번 찍고, 자, PCD 피치원 지름에다가 한번 찍고, 자, 요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기아공차 잡을 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이동을 시켜 놓으면 좋겠죠. 기아공차 잡을 때 왜 문제 소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뽑을 수 있으니까 그걸 살짝 피해서 이렇게 옮겨 놔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부지런히 해가지고 그 거칠기 부호까지는 다 넣었는데 어디 빠진 게 있나 봅시다. 없죠? 자, 그러면 대표 거칠기를 정리할 때 어떻게 보는 게 좋겠어요? 얘는 2번 부품이고
아, 여기 거칠기 묶음이 여기 있으니까 안 좋네. 이렇게 해놓고, 자, 얘는 2번 제거 가공 안 함 쓰죠. 주강이니까, 그죠? 주강이니까 제거 가공 안 함 써요. W 썼나요? X 썼나요? Y 썼나요? 다 썼네요. 밑에다가 주소 써야 되죠. 요럴 때 큐리더로 만들어 놓은 요 문자 카피해서 활용하세요. 큐리더는 뭐에 영향을 받아요? 치수 설정에 영향을 받아요. 자, 그러면 이것만 카피할 수가 있어요. 문자만. 카피 되나요? 문자만 카피 되죠? 그러니까 얘를 뭐로만 바꿔주면 돼요? 얘를 바이레이어 가가지고 도면층만 뭐로? 일반 주소로 바꾸시면 돼요. 이거 보니까 문자 높이 얼마로 돼 있어요? 3.5로 돼 있어요. 큐리더가 치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치수 설정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문자 높이가 3.5로 아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카피해 가지고 편집만 하면 되죠. 자, 더블 클릭해 가지고 자리 맞춤을 뭐 맨 아래 왼쪽으로 이렇게 바꿔 놓고, 그 한영전환에서 미음, 아이고, 에이, 다른 게 또 클릭이 됐네. 미음 해놓고 한자 해가지고, 여보세요, 왜 안 바뀌어? 아이, 또 에이, 다시 미음 해놓고 한자 눌러가지고 당구장 표시 넣고, 기여 치부 열처리 대문자 H 소문자 R 대문자 C 50% 뭐 넣어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려면 퍼센트 P, 그죠? 그래서 2 이러면 주소도 끝나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넣어놓고 다음 시간에는 기하 공차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요번 시간에 그 하나 추가해 놓고 갈게요. 앞 시간에 제가 20요 어이? 선일 씨는 또 어디 가는겨? 자, 모면 너비를 나타내는 20 여기에다가 거칠기 X 넣는 거, 양쪽에다 넣는 거, 이거를 제가 빼먹었더라고요. 기어박스 할 때도 이거 안 넣었었죠? 그때도 이거 넣었어야 되는데 안 넣고 넘어갔었는데, 여러분들이 요거 쌤 이거 빼먹은 것 같아요 이야기 해줬어요. 아유, 고마워요. 자, 요거 역시 거칠기 X를 넣도록 할 텐데, 자, 이게 자리가 좀 안 맞으니까 스트레치로 얘를 8과 20 요거 한꺼번에 요렇게 스트레치로 잡을게요. 이거 할 때 거칠기 보도 다 포함이 되게 요렇게 잡아서 스트레치 할 때 요렇게 올려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자리가 좀 나오죠. 자, X를 역시 카피해 가지고 요것을 여기에다가 근처점 해가지고 찍어 놓고, 얘도 카피해서 요 짝에다가, 얘는 안 해도 되겠다. 이쪽은 요거를 카피해다가 이쪽으로 갖다 놓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렇게 거칠기 부호 기입하는 거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